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70번째 시간으로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김현숙. 새벽 4시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춘종을 눌러댄다. 응격결에 벌떡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현관문을 여니 경찰관 2명이 아버지를 붙들고 서 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아버지를 지키고 있던 내가 깜빡 잠드는 바람에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밤이 되면 현관문을 안에서 2중 3중으로 도록을 걸어놓지만 아버지는 귀신같이 열고 나가선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알람 소리가 크게 울린다 하지만 반복되는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장길에서는 그냥 어렴풋이 귓가에 스치고 지나갈 때가 많다.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이 된 새벽에 아버지가 이 집 저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셨다고 한다. 퇴직하기 전에 설계해 놨던 은퇴 후에 내 인생은 참으로 거창하고 멋진 것이었다. 자원봉사는 기본이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을 하면서 멋진 캠핑카를 만들어 아내와 함께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무대로 오토 캠핑을 다니기로 했다. 멋진 은빛의 설계도에 따라 퇴직하자마자 해외 자원봉사를 신청했지만 오래된 당뇨로 인해 건강검진에서 탈락했다. 또한 퇴직하기 몇 년 전에 위암으로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위기가 많이 약해져 있어 해외 봉사는 어렵다는 것이다. 인생 2막의 설계가 첫 시행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결국 해외 봉사의 꿈을 접고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아내와 함께 오토 캠핑을 다니기로 했다.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 승합차 한 대를 사서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했다. 캠핑카 제작업체에 의뢰할까 했지만 워낙 비용이 비싸고 불필요한 기능이 많아서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캠핑카 제작업체와 전시장을 쫓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읽고 하면서 아내를 조수로 채용하여 캠핑카의 기능과 부품을 하나씩 설치하고 장식한 지 석 달여 만에 드디어 그럴듯한 캠핑카를 탄생시켰다. 이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겸 오토 캠핑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득 잔뜩 부풀어 있었다. 자동차 구조 변경에 따른 안전검사를 마치고 다용타 등록증을 캠핑카로 갱신하던 날 저녁 식사를 마친 어머니가 샤워를 하시다가 욕실에서 쓰러지셨다. 평소 고혈압이셨던 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서 잡았던 내 손을 놓으며 그렇게 돌아가셨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소에도 별로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더욱더 말이 없어졌다. 묻는 말에 응, 아니 라는 대답 외엔 거의 말이 없었고 온종일 TV만 보시거나 성경책을 읽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셨다. 아내가 교회나 시장을 갈 때마다 아버지 운동시켜드린다고 모시고 나가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지 않으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시며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인다. 그렇게 3년여 세월이 지나면서부터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주무실 때 꾸었던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시기도 하시고 가끔 환청과 감각에 사로잡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곤 했다. 아버지 방에서 갑자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침대 옆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며 누군가가 앉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밖에서 누가 자꾸 부른다면서 맨발로 집을 나가서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실 때도 있다.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아버지의 그러한 치매 증상이 점점 더해짐에 따라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아내가 아들 며느리가 멀쩡하게 집에 있어서 아버지도 모시지 못하느냐라고 극구 반대해서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경찰관에게 붙들려온 아버지가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니셨는지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샤워를 시켜드리고 침대에 눕혀드리니 아이처럼 금세 잠이 들어버리신다. 언젠가 성경 암송대에서 빨순이 넘은 노인이 성경 한 장을 글자도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는 바람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버지가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 남들은 말한다. 괜한 고생하지 말고
요양원에 모시라고 나도 예전에는 지금의 우리 아버지처럼 시공을 잃어버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랬었다 하지만 요양원 소리만 들어도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알 것 같다. 왜 요양원으로 못 모시는지를. 잠드신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아버지의 얼굴에 내가 그렸던 은퇴 후의 설계도가 크로즈업되어 교차한다. 그렇게도 거창하게 그렸던 내 인생 이막의 설계도엔 부모님이 빠져 있었다. 이렇게 불효하고 이기적인 자식을 위한 질곡의 삶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어져 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느덧 훤히 동이 터온다. 아버지의 방을 나오려는 순간 눈을 뜨신 아버지가 나지막하게 나를 부른다. 그리고는 걱정과 불안에 잔뜩 섞인 목소리로 요양원에서 나를 데리러 왔는데 나 요양원 안 가면 안 되니? 안 되냐 하신다. 순간 내 콧등을 따고 찝찝한 한 방울의 눈물이 또르르 굴러 입안으로 스며든다.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는 내 목소리에 다시 눈을 감으며 10번 미소를 띄우신다. 수상소감. 비록 아버지의 병간호로 화려한 내 인생 이막의 설계도는 사라졌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연금 생활에 감사할 뿐이다. 치매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어져 버린 아버지지만 내게 연금 수필 문학상의 소재를 주심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심사평.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려 마음먹었으나 아버지의 치매로 포기하고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글이다. 가슴 뭉클한 효심이 묻어난다. 필자의 숨이 쌍갈식 문장 구성력과 표현력이 우수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